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이준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시로 다스히로 작가의 칵테일 파티입니다. 이 소설은 전장과 후장 총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다룰 부분은 전장의 후반부부터 후장의 초반부입니다. 앞선 줄거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인공 나는 여태껏 그려왔듯 미스터 밀러의 초대를 받아 중국어 연구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최자인 미스터 밀러는 나, 오가, 순과 함께 중국어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어 연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군 전용 클럽에서 칵테일 파티를 즐기며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모임입니다. 주인공 나는 칵테일 파티 멤버 서로 간의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오키나와의 정치적 문제 등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피해가고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며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칵테일 파티가 점차 무르익어 가던 중 미스터 밀러가 모임에 초대한 미스터 모건의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중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잠시 중단하고 미스터 모건에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3살 된 아들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무렵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인들에게 빠짐없이 전화를 돌렸지만 아직까지 소식을 알 수 없답니다. 미스터 모건은 그것도 모른 채 조금 전까지 우리와 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밖으로 나가 찾아보기로 했다. 이 마을 안을 뒤지고 다니게 될 줄이야. 나는 10년 전 미아가 된 체험, 그 막막하고 불안했던 기분이 떠올라 그때의 기억을 순씨에게 말했다. 순씨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 시작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빈둥거리며 다니긴 뭐한데 어떻게 할까요?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럽시다. 그 방법밖엔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맞장구 치면서 내 안에는 순간 10년 전 느꼈던 불안한 기분이 되살아났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키나와인이 중국인과 나란히 미국인 집을 돌아다니며 미국인 미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제스처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우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미스터 모건의 친구라고 말하며 다닙시다. 그렇게 말하며 순씨는 웃었다. 나는 과연 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정답이었다. 모두들 위해로 친절하시네요. 나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이 구에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자기 일처럼 마음을 써주나 봐요. 그런가 봐요. 순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지금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22년 전 일입니다. 순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마을 변두리 철조망 앞에 다다랐다. 나는 가족을 데리고 충칭을 바로 앞에 둔 W라는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정부는 이미 충칭으로 옮겨갔지만 나는 이사를 앞두고 아내가 그만 병에 걸리는 바람에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정부와 떨어져 홀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건지 그때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니, 정부라는 것이 위미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때 우리는 정부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인 일본군에게 쫓겨야 됐어요. W는 이미 일본군이 점령한 상태였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나는 위조한 양민증을 발급받아 놓고는 기회를 엿봐서 탈출하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 된 장남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나는 당장 찾아 나섰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나는 다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찾아다니는 동안 문득 누군가 스파이가 있어 내 신원이 탄로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상대방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진에서 동포끼리 서로 싸우며 위심하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그 냉혹함과 함께 나는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일본 헌병대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데 여러가지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던 것은 여기가 과연 내 나라인가? 마을 집집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내 동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씨의 기억을 끄집어낸 계기는 확실했다.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지금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다. 아니, 비슷하긴 해도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순씨가 침묵하고 나도 침묵했다. 아이고, 여기에 계셨군요. 아이는 찾았습니다. 느닷없이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친절해 보이는 멕시코계 남자였다.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메이드가 하루 휴가를 받아 고향집에 가면서 아무런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던 모양인가 봐요. 남자는 해맑게 웃었다. 어처구니 없는 유괴로군요. 나도 그만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물론 만나본 적도 없는 메이드다. 아마 나이도 얼마 안 되었을 것이다. 주인에게 말도 없이 주인집 아이를 그녀의 고향으로 데리고 간 무분별함에 화가 났지만 곧 사그라지고 오히려 그녀의 한없이 선량한 행동을 소리 높여 칭찬하고 싶어졌다. 결국 오키나와인이 미국인 아이를 유기하지는 못했군요. 동감입니다.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순씨와 나는 간만에 밝게 웃으며 미스터 밀러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다시 파티가 시작되었다. 다른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 자동차 수입회사 지배인으로 이름은 핑크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사건이 정리되고 보니 새삼 느끼지만 미국인 성인이라면 몰라도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할 오키나와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네요. 우리 회사에 노동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을 만든 오키나와 종업원들은 오히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어른스럽고 선한 사람들이랍니다. 인사치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든 좋았다. 그 말을 하는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친밀감으로 가득해 보였다. 미세스 밀러가 생글거리며 다가왔다.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술이 조금 되었는지 볼이 살짝 상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한층 더 아름다웠다. 나는 문득 그녀가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틈틈이 오키나와 성인 학생들과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 남학생들 가운데 그녀의 풍만한 육체를 감상하며 죄의식을 가질지 어떨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무덥고 찌는 밤, 아마 네가 미스터 모건의 어린 아이들을 찾아다니다 지쳐 가족부대 철조망 안쪽에서 순씨의 기억을 듣고 있을 때 M 골짜기에서는 네 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고 있었다. 네가 파티에서 거나하게 취해 귀가했을 때 딸은 일찌감치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고 부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너를 맞았다. 부인은 딸이 벗어놓은 교복을 네 앞에 들고 왔다. 군데군데 더럽혀지고 찢겨 있었다. 그것만으로 너는 이미 큰 사고가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놀라움과 낭패감이 잇따랐다. 딸을 범한 사람은 뒷방을 빌린 로버트 할리스였다. 후장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 긴 내용이 아니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특히 소설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채널에 오디오북으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칵테일 파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